자,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할 때 이제 한중일이 연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회담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FTA와 관련하니까 한중일이 그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전면적인 무역 자유와 같은, 그러니까 달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디지털 신용장으로 각자의 화폐를 가지고 무역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외교부가 불렀다 그래요, 시진핑은. 근데 답이 없답니다. 네, 경위 주중대사를 통해서 한중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소통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고위급 교류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는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경이 뺨을 크게 한 대 때려놓고 똘마니 시켜가지고 야, 걔 좀 데리고 와. 사이 좀 해보자. 야, 사이 좀 걔 시켜줘. 나한테 오라고 해. 지금 요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주중대사가 가서 초청했어요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바본가? 뭐 단기 기억 살필증이야? 뭐지? 알코올성. 아니 제가 형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뺨 때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도 그래 너 들어와 마라 라고 얘기. 저 국빈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저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해도 지금 만나줄까 그러니까 말까야. 말까인데? 지금 유럽에서부터 막 미국 재무장관까지 한 번만 보자고 난리야 지금. 근데 지금 보세요. 중국은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들고 있잖아요. 시진핑 한번 만나려고. 가기만 하면 그렇게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주는데. 근데 경이 야, 걔 한번 와보라 그래, 한번 와보라 그래. 야, 내가 만나줄 테니까 한번 오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야, 안 되겠는데 살려두면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 이게 쫄아서 그래요. 진짜 뭔가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있고 중국에 얻어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당당하게 가갖고 회담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중국도 원래 초청하려고 그랬어. 처음에는 일본이랑 우리랑 3월 달에 만나자 그랬는데 그때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 때문에 불편해서 안 간다고 했었고, 그리고 5월 지나서 중국이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랑 지금 관계가 최악이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 처치하고 뭐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근데 겁은 많아갖고 직접은 못 가니까 한 번 오라 그래. 왜 그러냐고 그 양반이. 으이그 진짜. 원래 부탁할 거 있는 사람이 가는데 시진핑이 우리한테 뭐 부탁할 거 있다고 여기로 오냐고 지금. 볼 때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젤렌스키랑 통화하면서 지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지부가 찌어지게 된다 그러면 중재역은 중국이 자처할 거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만약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인 평화협상까지 만약에 진짜로 중국이 이끌어내잖아요. 그럼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유럽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 외교의 헤게모니를 시진핑이 날름 집어잡수는 거죠. 네, 시진핑이 젤렌스키와 통화를 했는데 이번 통화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핵심 입장은 협상을 권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이 이번 통화 관련 설명 자료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통화 요청에 시진핑이 응하면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금전적인 정쟁 지원은 끊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놀랍게도 이번에 실리콘뱅크 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투매가 일어나면서 지금 미 행정부가 이 국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끌어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끌어다 썼을까요? 무려 7천억 달러 가까운 돈을 끌어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계획돼 있는 이 미 행정부요. 그러니까 이 돈이 물론 거기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금융 쪽에 들어간 건 아닌데 지금 이번에 생긴 국채 사태, 투매 사태 안정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는 동안에 지난 올 1년 동안에 4개월 동안 미국이 땡겨 써버린 돈이 7천억 달러인 거야. 근데 미국이 올해 예정돼 있는 국가 부채,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1조 1천억 달러인 거예요. 근데 4월 달인데 벌써 7천억 달러를 땡겼어. 남은 잔고가 4천억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쪼개 쓰고 아껴 쓰고 아나바다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나바다? 네, 올해 안에 이 국가 부채 상한선을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국가 부채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안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할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해줄까요? 공화당이 해줄 리가 절대 해줄 리가 없죠. 리가 없죠. 심지어 다수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안 돼라고 얘기하면 이거 부결되고 나면 아마 제 생각이지만 5월, 6월 이후에 미국의 국가 운영이 멈춥니다. 옛날 트럼프도 한번 그걸 당했거든요, 민주당한테. 그때처럼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각 지방 스테이트들이 돈 없어가지고 파산한다 이러고 난리 날 거예요. 오히려 지금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축소하는 하는 법안을 하원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1조 1천억 원으로 돼 있는 부채 한도를 더 깎아버리겠다는 거야. 이미 7천억은 썼는데 적자야, 적자. 정부 지출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하원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와우. 미국은 돈이 없어서 전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빌려다가 지금 지원을 하는 거야. 헌포탄 줄게. 험폭탄 줄게, 세포탄다워. 세포탄다오라는 식으로 우리 무기를 빌려서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땜빵을 해줘.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포기하고 들어 놓아버릴 거거든. 우리 다 빌려주면 우리는 못 사요? 핵 주려고 했지. 그거 안 준다며. 잠수함에 담아서 준대잖아. 그거는 잠수함, 핵잠수함이고 그냥.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된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못 쓰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멈추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보상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어떠한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서방 국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민주 진영에 있는 국가들은 GDP의 1%씩을 걷어가지고 지네한테 달라는 거야. 뭔 씨? 왜? 왜?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우리가 러시아를 상대로 싸웠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대신해서 전장이 되어서 싸우고 있으니 니들은 그 정도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니? 와. 야, 난 이렇게 참신하고 뻔뻔하게 삥을 뜯는 놈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기꾼들 대부분 이렇잖아요. 뻔뻔하게 사기치잖아. 사기꾼들은 대부분. 뭐 갖춘 게 있는 놈이 이러면 모르겠는데 사실 세계 최빈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이 나라가. 그러면서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 그러면 우리 중국이랑 손잡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중국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돈이 나올 때가 미국 아니면 중국인데 지금 미국은 거지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시진핑한테 약속받을 게 딱 하나일 거예요. 나 계속 대통령 하게 해주는 거 담보해줘. 그러면 내가 중국이랑 손 잡을게. 아마 젤렌스키는 딱 그거 하나 요구할 겁니다. 러시아 통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하라. 미국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중국이 나를 보호해줘.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참, 뭐 진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돈에 의해 가지고 이 평화와 유럽 재건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이 미국하고 이제 동등한 수준으로 세계 경제 패권을 나누는 단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는 돈질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서방 국가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욕을 했냐면은 저거 다 채무 외교 해가지고 니들 빚으로 얽어매는 거야. 저 천박하게 돈 뿌려가지고 저 외교하는 새끼 이런 식으로 욕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니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서 확
분쟁 국가들 사이에 껴가지고 야 니들 둘이 손잡아. 그리고 손잡게 만들었어. 그리고 저기 독일 총리 바로 뛰어와, 프랑스 대통령 바로 뛰어와, 브라질 대통령까지 뛰어와. 그러더니 내가 그러면 저기 미국 니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나도 저기 전쟁 중재 한번 해볼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중국한테 뭐라고 손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외교 전선을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은 보호비를 받으러 다니는 깡패예요. 그래서 보호비를 그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준다고 하면서 대신의 조건은 나한테 달러를 빌려다가 이 돈으로 네가 장사를 해. 이거였단 말이지. 근데 중국은 사채업자예요. 먼저 돈을 빌려준 다음에 빚을 못 갚으면 그 나라의 SOC나 영토나 이런 것들을 먹어버리는 방식으로 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서로 돈 장난을 하다 보니까 둘 다 힘든 거야. 미국은 깡패 짓을 하려면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힘든 거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기만 하고 회수를 못 하니까 힘들지. 계속 돈이 나가니까 힘든 거야.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중국 형님 고마워요 하다가 나중에 악에 바치니까 나 이 돈 못 갚아. 못 갚아. 돈 못 갚아. 나 이자도 못 갚아. 내가 너 항구 만들면 네가 우리 항구 돈 많이 주고 써준다 그랬잖아. 근데 왜 안 써줘? 그러니까요. 네가 이용을 안 해줘 갖고 우리가 망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째로 시전하는 거거든. 그래 정말 중국이 배를 째려고 보니까 찔 것도 없어. 찔 것도 없고 이거 쬐다가는 딴 나라들까지 다 같이 와 중국 형님 저렇게 나쁜 놈이었어 이럴까 저 봐. 새끼 진짜 장기 빼간다, 돈 안 갚는다 이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장기 빼간다. 미국하고 중국이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절충하기로 했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없는 애들한테 이 좋은 일 시키고 선심 쓸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역할을 좀 나누자. 그래서 나와바리를 반으로 갈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서로 각자의 방식을 변형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 자꾸 선을 넘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다른 나라들은 모르고 거기에 놀아나느냐? 아니죠. 야, 저것들 둘이 이제 손잡고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저것들의 싸움을 이용해서, 갈등을 이용해서, 또는 약간의 그 라이벌 의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얻어먹을까? 이러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제일 먼저 덤빈 거예요. 거기에 룰라 대통령 합세한 거고.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칼만 들고 삥 뜯으러 다녔다가 요새는 지네도 공장을 돌리겠다고 중국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우리도 장사를 좀 해야겠어 하는 거고, 이제 대신에 그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돈으로 살던 놈들한테 중국이 미국이 더 이상 돈을 안 주니 내 돈 써. 더 이상 우리 말고 돈 꿔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포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패권이 분할되면서 그렇죠. 양측으로 나눠지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서 진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게 우리는 양쪽으로 다 빼먹을 수 있는데 병신같이 한쪽에는 갖다 맞히고 한쪽에는 뜯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용하면 양쪽에서 쪽에서 대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한쪽에는 갖다 바치고 있고 뒤를 우린 물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룰라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은 게 중국 나라 같잖아요. 그 다음 나라간 게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순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일단 중국에서 저기 뭐 해줄 수 있는데?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데 이거 받았어요. 그다음 유럽 갔어요. 중국한테는 서로 각자 화폐로 무역하기로 하자고 합의를 얘기하고. 봤어요. 자, 유럽 갔어요. 나랑 뭐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내놔봐요. 지금 이거 각 나라마다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요거 싹 들고 미국 만날 겁니다. 미국 만나서 내가 이거까지 알아보고 왔는데 일단 부채부터 까고 시작하죠, 우리. 내가 알아본 게 요만큼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룰라 대통령이 엄청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 신개발 은행 있잖아요. 브릭스가 주축이 돼서 만든 국제은행. 그거 물론 중국이 대다수 그 돈을 넣었잖아요. 거기 총재를 떡하니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을 앉혀놨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서 거기서 나오는 돈은 브라질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딱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브라질은 아마 경제 대국이 될 겁니다. 곧.
결국은 그 세계 자원시장 안에서 흘러가는 돈들을 전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를 외교력만으로 따낸 거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우리 때만 그건 하더라도 했지. 대한민국은 지금 잘생겨갖고 재주 있어갖고 돈 많은 여자하고 쌈 잘하는 여자가 서로 사귀겠다고. 아니 저기 왜 비유를 꼭 그렇게 드실까? 그러니까 두 여자한테 정부 양쪽에서 막 짝사랑을 받고 있는. 야, 쟤랑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전 세계에 나랑도 좀 만나줘 막 이런 거였고. 전 세계에 맞아, 그랬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야, 쟤네 둘이랑 친한 거 보니까 야, 저 아저씨는 너무 매력 있는 아저씨야. 그래서 대한민국에 줄을 대려고 난리였다는 거야. 사실 그때는 일본이 왕따였습니다. 그렇지. 어. 예, 거기에 나 좀 쳐다봐, 쪽발이 꺼져. 이런 일본이 느낌이었단 왕따였어요. 말이지. 근데 지금 뭐 됐어요? 쪽발이 밑에 가서 기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병신이 됐죠. 중국은 중국대로 모질에다가 걷어차고 있고, 미국은 개 호구로 보고 우리 대통령은 이따위 대접을 하고 있어. 이게 만약에 미국이 워싱턴 선언 발표를 중국에 사전 브리핑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였으면 거의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있을 수 없-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이 난리를 쳤겠지.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직들도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조용해. 이 정도면 외교권 박탈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 구한말에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우리 국가 이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는 행정이나 외교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안중 바깥이야. 지네들끼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미 다 결정해. 주고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생각 못하고 중국에서 야, 저 진핑이 형 시간 나면 5월 달에 한번 들려보라 그래. 전화도 안 받잖아. 지금 답변도 안 오잖아.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관세 협약한다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준비했던 거 한미 텍스프리 하자고 일부 상품들에 대해서 이거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랑 일본이 불참해 버렸어요. 네, 세계 관세청장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 75개국의 관세 당국 수장 또 고위직 6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 선언문에는 중국과 일본이 불참했습니다. 중국이 안 오면 끝이지 뭐. 그럼. 뭔 의미가 있나? 중국이 안 왔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야. 가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와 진짜 골. 따라서 우리끼리 선언을 해갖고 거기는 65개국이랑 뭘 선언해봐야 네. 그냥 없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미 없는 행사 끝내고 만 거예요. 이만큼 외교 경제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리고 일본은 또 불참을 했잖아요.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일본 화이트리스트 왜 우리는 면제해줬잖아. 근데 쟤네들은 생각해보고 해준대. 일본은 아직도 한국의 자세를 보고 판단할 것.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아 지금 진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나라 지금 직구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해외 직구로 해갖고 물건 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냥 개별 통관 돼갖고 먼저 그 납세자 코드만 넣으면 그 코드에 의해 갖고 150불 안 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돼 집으로 왔단 말이야. 코드만 등록해 놓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한테 안 알리고 다 바꿨어. 그 뭐를 요구하냐면 발송자 외국에서 우리가 주문을 하든 뭐 이게 직구로 주문을 하는 현지에 있는 친인척이 물건을 보내든지 간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우편물에 대해서 내용 그러니까 제품 내용 이게 안에 뭘 넣는지 네. 그다음에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세금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넣는지를 명세를 명확하게 넣어가지고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명세가 합쳐갖고 150불이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때린다는 거야. 그리고 명세를 보내주지 않거나 명세표하고 안에 내용물이 다르면 안에서 까봐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그동안 다이렉트로 오던 이 엄청난 해외 직구 화물들이 전부 다 인천세관에 적체가 돼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50불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물건을 받기도 전에 물건 가격이 150불이 넘었다고 세금 고지서가 먼저 오는 거야. 그래야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이 세금 안 내겠다고 하면 반송시키거나 폐기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런 내용을 했으면
국민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 우리 국민들 중에. 그리고 내가 150불이 면세 한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200불이면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50불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50불이 넘겼으니까. 왜냐면 150불이 기준이니까 150불은 통과니까. 근데 200불에 대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래요. 왜요? 법이 그러니까. 지들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거를 지금 강행해서 실시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직구를 통해서 물건 사던 사람들이나 해외에서 물건을 보내는 사람들이 힘들어갖고 이게 짜증나는 거지. 일일이 다 미리 목록을 다 서류를 해갖고 우체국에서 보낼 때, 택배회사 보낼 때 그 목록을 써야 되고 안 쓰면 안 받아줘, 저쪽에서도. 근데 써서 보냈는데 안에 내용물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의심스럽다는 거 다 따본다는 거야.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마약을 찾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아니 마약은 그놈의 마약. 마약견이 찾으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세금 더 뜯으려고 하는 거잖아. 면세해주던 거에 대해서. 이 정권은 마약에 미쳤습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믿고 무슨 통관 디지털화를 하고 자유무역을 하고 공동화폐를 하겠어요. 어? 중국도 안 오는데 뭐.